토트넘 1위 디디귿 경기력 개미쳤다. 디디귿 비수마 퇴장. 히샬리송 골 못 넣어도 이긴 토트넘에 정말 난리나버린 토트넘 현지 반응. 디디귿. 토트넘 호스퍼는 63년 만에 시즌 초반 8경기에서 승점 20점을 확보했다. 토트넘은 7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루턴에 위치한 케니로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8라운드에서 루턴타운의 1에서 0 승리를 거뒀다. 승점 3점을 획득한 토트넘은 리그 1위로 올라섰다. 토트넘의 상승세가 멈출 줄을 모른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고 팀의 에이스인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나는 등 대대적으로 팀을 개편한 토트넘은 불안감 속의 시즌을 시작했으나 이제는 그 누구도 토트넘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토트넘은 아스널과 함께 유의하게 현재까지 PL에서 무패를 유지하는 중이다. 토트넘의 8경기 성적은 6승 2무. 최근 몇 년 동안 본 토트넘의 시즌 초반 중 최고라는 평가다. 실제로도 그렇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루턴전 승리로 인해 63년 만에 대기록을 세웠다고 했다. 매체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토트넘은 1960에서 61 시즌 이후 처음으로 시즌 초반 8경기에서 승점 20점을 확보했다. 확실히 지지 않는 힘이 생긴 토트넘이다. 당장 루텀전만 하더라도 토트넘은 2부 비수마의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아는 채 경기에 임했지만 후반전에 터진 미키 반 더 벤이 선제 결승골로 승점 3점을 확보했다. 지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는 두 차례나 실점을 허용했으나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이 동점골을 2번 합작해 팀을 패배에서 건져냈다. 이렇듯 토트넘은 시즌 초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유지다. 토트넘은 언제나 시즌 중반을 넘어설 때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에도 4위 경쟁을 펼치다 결국 8위로 떨어지며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않고 국내 컵 대회에서도 탈락한 만큼 리그에 집중할 시간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의 상승세를 중반, 그리고 후반까지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망했던 토트넘이 1위로 명장의 끊임없는 마이너스 재평가. 토트넘이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도력에는 더욱 위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토트넘은 7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루턴에 위치한 케니로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8라운드에서 루턴타운을 1에서 0으로 격파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6승 2무, 승점 20로 리그 1위에 올라섰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경기 후 현재 1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과거의 토트넘과는 지금의 토트넘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장 지난 시즌과만 비교해도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다. 콘테 감독 밑에서 재미없는 축구, 승리만을 추구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축구를 했었던 토트넘이었다. 콘테 감독은 선수단과 갈등을 겪었고 팀은 분열됐다. 콘테 감독이 떠난 후 토트넘 수뇌부가 내린 결정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그 결과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라는 최악의 시즌이 되어버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만 콘테 감독 시절 암울했던 토트넘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한 후로 선수단 분위기도 가장 좋아 보인다. 경기력도 제일 안정적이다. 실점이 적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변했다. 공격력은 말할 것도 없다. 리그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다. 경기 후 영국 디 애슬레틱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일하는 선수들의 실력이 훨씬 좋다.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더 빨리 적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선수들의 자질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가 부임한 이후 선수단의 태도는 매우 훌륭했다. 몇 팀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토트넘 선수들은 지난 시즌과 완벽히 달라진 축구를 즐기고 있는 중이다. 감독이 원하는 전술에 억지로 맞춰서 뛰어야 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고 선수들의 능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매체는 몇몇 토트넘 훈련장 소식통은 얼마나 콘테 감독 밑에서 환멸감을 느꼈는지, 그래서 얼마나 다른 걸 시도하려고 했는지를 말해줬다고 언급했다. 콘테 감독은 세계적인 명문인 유벤투스, 첼시, 인터밀란에서 성공한 유럽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이지만 토트넘에서는 분명히 실패했다. 선수단 구성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토트넘은 여전히 최상위권 전력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데 감독 한 명 달라졌다고 팀이 180도 바뀌었다. 3. 팬들을 바보로 알았다. 오른쪽 화살표 김민재 백업 수비수 영입 실패. 바이에른 뮌헨 레전드 이딴 비판. 하만은 8일 한국 시간 독일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보아탱 영입을 시도했던 바이에른 뮌헨의 클럽 운영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하만은 바이에른 뮌헨의 보아탱 영입과 관련해 팬 시위가 계획되어 있었다. 바이에른 뮌헨이 보아탱을 영입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라며 바이에른 뮌헨은 보아탱 영입이 팬들 사이에서 어떤 충격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고 전했다. 하만은 바이에른 뮌헨은 보아탱 영입 철회를 발표하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데 리트가 다시 컨디션을 회복했다고 이야기했다. 면서도 팬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대중을 바보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뜻을 나타냈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센터백 부족을 겪고 있다. 데 리트는 지난달 열린 보험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이후 재활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달 열린 민스터와의 2023에서 24시즌 DFB 포칼 1차전에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데 리트가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 모두 결장했고 미드필더 고레츠카와 측면 수비수 마즈라위가 센터백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보아탱을 팀 훈련에 합류시킨 후 단기 계약을 추진했지만 비난 여론으로 인해 보아탱 영입을 철회했다. 보아탱은 지난 2021년 바이에른 뮌헨을 떠난 가운데 현재 소속팀이 없는 상황이다. 보아탱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9번이 분데스리가 우승과 2번이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2차례 트래블, 3관왕을 달성했다. 반면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인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90년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며 분데스리가 우승을 3차례 차지했던 수비수 출신 바벨은 4일 독일 매체 스포르트를 통해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 영입 정책을 비판했다. 바벨은 보아탱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이에른 뮌헨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독일 매체 아벤트차이퉁은 바이에른 뮌헨의 규정에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반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보아탱 영입 불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논란이 됐던 보아탱 영입에 결국 실패했다. 데 리트가 여전히 부상 중인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센터백 조합 이외에는 센터백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4. 유로 예선에서 5경기 6골 넣었더니 메뉴 선골 뉴스. 후반 추가 시간 멀티골 활약. 5살 때부터 팀에 있었어. 메뉴는 포기하지 않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7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브렌트포드를 만나 2-2에서 1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맨유는 승점 11을 쌓으며 리그 9위로 올라갔다. 이날 맨유를 구한 건 선골 유스 출신 스콧 맥토민이다. 2002년부터 맨유 유스팀에 합류한 그는 지난 시즌까지 맨유 유니폼을 입었다. 유스 출신의 기량도 준수했기에 많은 기회를 받았다. 그렇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안정감은 나쁘지 않았지만 번뜩임이 부족했다. 이번 시즌 맥토미니는 맨유에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 지난 시즌 맨유의 미드필더들도 건재했다. 카세미로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크리스티안 에릭센도 쏠쏠히 활약했다. 프레드도 나올 때마다 부지런히 움직였다. 게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메이슨 마운트와 소피앙 암라바트가 영입되며 맥토미니의 입지가 확 줄었다.
이적 시장에서 웨스트햄과 연결되기도 했으나 결국 이적에 실패했다. 맥토미니는 이번 시즌 맨유에서 단 2경기 선발 출전에 그치고 있다. 3경기 교체로 출전했지만 사실상 시간 끌기용 투입이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 43분에 투입됐다.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 맥토미니가 경기를 바꾸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맥토미니가 드라마를 썼다. 맥토미니는 후반 추가 시간 3분 상대 수비수의 클리어링을 감각적으로 잡아놓은 뒤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다. 동점골도 극적이었으나 맥토미니는 기어이 역전골까지 뽑아냈다. 경기 종료 직전 맨유가 마지막 프리킥을 얻었고 맥토미니가 헤더로 경기를 뒤집었다. 그의 멀티골로 맨유는 2에서 1 역전승을 만들었다. 경기 후 맥토미니가 득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첫 번째 골에 대해서 공이 나에게 왔을 때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내가 공을 컨트롤하고 득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다. 맥토미니는 맨유는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5살 때부터 여기서 자랐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라며 맨유 정신을 이야기했다. 이번 시즌 맥토미니는 클럽보다 국가대표로 더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는 스코틀랜드 국가대표로서 심상치 않은 득점포를 뽐냈다. 스코틀랜드는 유로 2024 지역 예선 A조에 스페인, 노르웨이, 조지아, 사이퍼러스와 편성됐다. 스코틀랜드는 현재 예선 5경기 전승을 기록하며 조 1위에 올라있다. 맥토미니는 1라운드 사이퍼러스전에서도 멀티골을 가동했다. 약팀 상대로만 잘한 것도 아니다. 2라운드에서 스페인을 만나 멀티골을 몰아쳤다. 2에서 0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 4라운드 조지아전에서도 골맛을 봤다. 지난 5라운드 사이퍼러스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했다.